오는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건데요.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창조경제를 알리는 데 공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창조경제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민간 설문조사 업체에서 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절반이 아직도 창조경제의 개념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창조경제를 둘러싼 정부와 국민의 간극이 아직은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창조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1년 전에 취임하면서 가장 공을 들여서 내놓은 정책 기조입니다. 네. 의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창조력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시켜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자. 굉장히 쉽죠. 네. 그런데 그 구호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창조경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칫하면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 녹색경제처럼 구호만 화려하고 끝은 없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도 걱정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시켜야 한다는 목표는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과 우리 사회의 기반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빠져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난 반세기 동안 선진국 진입을 꿈꿀 정도로 우리의 몸집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네. 그냥 작은 조각배가 아니라 거대한 유조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영국과 이스라엘에서 창조경제를 가지고 성공을 했으니까 우리도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의 흉내내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무겁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창조 경제에 대해서 알렸지만 우리 사회가 스스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현대 사회에서 창의력이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창의적이지 않은 사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남과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창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창의성이 필요하고요. 또 창의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도 아닙니다. 과학적 창의력도 있고 예술적 창의력도 있는데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그냥 별로 쓸모없는 잡동사니 창의력, 그냥 남과 다른 생각들의 조각을 모아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창의력을 기르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창의력이 중요하니까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봐라. 이런 교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되고 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몰입도 필요하고 좀 생각을 다듬을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하고 남의 생각에 반발할 수 있는 자유도 필요합니다. 특히 문과와 이과로 구분되는 우리의 교육 체제 아래서는 진정한 창의성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과학기술과 IC도 중요한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하고 ICT를 적용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네. 오히려 우리의 전통을 더 심화시켜가지고 발전시키면 더 성공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요. 누구나 알고 있는 정말 일상적인 상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거에 과학기술부 그리고 정보통신부를 융합해서 정부 부처를 만든 건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이 너무 ICT 쪽으로만 쏠려 있지 않은가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이 과학기술이 교육하고 합쳐져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였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과학기술하고 ICT를 좀 융합을 시켜보자 하는 의도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는데 미래부가 과학기술은 멀리하고 ICT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미래부의 활동을 가만히 보면은 이 ICT가 과학기술의 한 분야가 아니라 거꾸로 과학기술이 ICT의 아주 작은 분야로 전락해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ICT에는 과학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 콘텐츠 사업도 포함이 되고 통신 방송에 대한 규제도 포함이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래부가 창조경제가 아니라 방송통신정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방통위하고의 업무도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지난해 벤처기업 수가 3천여 개로 2012년에 비해서 3% 정도 증가를 했고요. 대학 내 창업 동아리는 전년 대비 50%나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창업에 대한 인식은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물 경제에서는 아직 창업 확산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창업을 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성과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창업 열풍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IMF 이후에 정부가 외자 유치와 함께 창업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창업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특히 대학이 벤처 열풍에 훌끈 달아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벤처가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없어져 버렸죠. 버블닷컴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우리한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문제는 어렵게 만든 창업 벤처들의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벤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정부의 지원금으로 돈잔치를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값싸게 부려먹는 일에 급급했던 적도 있습니다. 경영의 윤리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던 그런 것이 문제였는데 지금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 사회 특히 이 경제계 경영 분야에서 투명성하고 윤리성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결국 창조 경제가 실현되려면 경제 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경제 민주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 민주화보다도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대기업의 잘못된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영의 소위 말해서 먹튀가 불가능한 먹튀를 하면은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절박합니다. 네, 아무쪼록 창조 경제가 잘 자리 잡아서 또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